안녕하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 박정현 구청장입니다. 가을이에요. 이 가을에 좋은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덕문화원에 오시면 호연 환생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호연 누굴까요? 예, 김호연재 선생님으로요. 우리 300년 전에 송촌동에 사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가을밤이라는 멋진 시를 지은 선생님이신데요. 많은 시를 남기셨어요. 3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호연 선생님을 10명의 작가가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그 10명의 작가가 그려내는 호연 선생님의 모습, 삶, 인생관은 또 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지금 대덕문화원에 오셔서 함께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5일까지 하고요. 근데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보실 수 없기 때문에요. 미리 신청하시면 우리 300년 전에 대덕구 송촌동을 주요했던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던 호연재 선생님의 새로운 현대적 모습 10명의 작가가 어떻게 그려냈을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가을날에 아주 좋은 그 가족이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시의 주인공이시죠. 올 초부터 김호연재를 만나서 김호연재를 화폭 속에 담아내신 2020 호연 한생전의 참여 작가분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불안을 주제로 연구하며 불안과 박탈감 속에서 유토피아를 찾으려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표현하신 작가 누구신지 아시죠? 강현옥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멋있게 사시는 분이신가요? 여행하는 화가이자 화첩기의 진행으로 더 유명하신 박석신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인간의 내적 세계를 다양한 형태로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작가 박찬상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묵화, 오치라, 아크릴 등 다양한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태훈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물을 통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병리적 갈등 구조를 침묵의 키워드를 통해 순간의 사실적 표정을 담아낸 작가 누군지 아시죠? 송인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재주 덕분에 우리에게 내재된 모순, 부조리 등을 견눈질해가며 열심히 헤매고 있는 작가 이동환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구상과 추상, 동양과 서양의 간극을 넘나들며 하루하루 일기를 써내려가는 삶을 기록하는 작가 이상환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저 너무 잘 알죠? 이 비밀이 다 있어요. 네. 화폭의 오래된 건축물을 담는 것에 일관된 관심을 보여왔으며 그것을 통해 인간의 삶의 형태와 인간 자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혜원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자기 성찰과 선한 도덕성에 근거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원형을 혹은 세속적 세계로부터의 초월자, 은둔자를 작품으로 담아내는 작가 미모의 작가 황인란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올해 빠뜨리면 안 되는 분 있는 거 아시죠? 네. 김호민 작가님 오늘 자리를 안 하셔서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올해는 저희가 작년과 틀리게 평론을 좀 같이 하셨는데요. 생태적 삶을 고민하며 시인이길 꿈꾸는 미술평론가, 동시대 예술가, 매체를 연구하는 미학자이며 종종 세상에 의미 있는 전시 기획을 하고 싶은 독립 큐레이터 유현주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또 내빈 한 분이 계세요. 독일인 이민 2세로 현재 한국에서 전시기획과 포토그래퍼로 활동 중이며 청주 공예 비엔날레, 이매진 존내눈 그리고 다양한 굵직굵직한 전시기획을 하시며 저서도 많은 저서를 남기신 펠리스 박님 자리하셔서 누구신지 앞으로 나오셨을 때 특별히 우리 황인란 작가님이 소개를 부탁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받고 꼭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해요. 네, 이어서 저희 청장님은 오늘 자리를 못 하셨으나 영상으로 저희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그것도 저희 대덕남 채널에서 돌아갈 예정이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저희 원장님 모시고 첫 번째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또 오시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김호윤제 사진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품전인데 여기서 뵈니까 우리 박석신 작가님하고 송인 작가님이 두 분만 금년에 또 하셨나요? 작년에 아주 큰 호평을 받고 대전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어떤 호연제라는 주제를 놓고 이렇게 한 것을 참 잘했다는 것을 봤고 우리 문화원위원회 저희 혹시 여기 오시다 보면 프랑카드 보이죠? 우리나라에 230개 문화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2019년도에 한 사업을 평가해서 저희 대덕문화원이 1등을 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일단 그것부터 자랑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오면서 했던 이 김호연제가 저희 송출에서 살다 가신 지가 1720년이니까 298년 전 어른이시라고 그죠? 그런데 오늘 진짜로 환생할 사람 큰일 날 뻔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전부 안 그래도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전부 마스크를 쓰고 시대가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잘 쓰는 편인데 작년에 이렇게 쓰고 다녔으면 저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쓴 사람이 이제 정신 나간 취급받고 출입도 못하고 막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어쨌든 김호연제 님을 저희 대덕구에서 살다 가시니까 저희 문화원에서 전국적인 인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축제로 이렇게 왔다가 작년부터 우리 전국에 있는 작가분들 모시고 예술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매년 안 끝이고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대덕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서 신사임당이나 허난스런 이런 분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김호연제를 한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학문적인 것보다는 예술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관중이 좀 못 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촬영해서 우리 대덕문화원 유튜브로 내보내면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박서진 작가님, 송인 작가님 위해서 10분의 작가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분도 김호윤자라는 분이 이런 시골 송춘에서 살다가 지금 또 새롭게 또 아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좀 대덕문화원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저희 대덕문화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날이 꼭 올 거라 믿고 저희 오늘 이 전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대전의 박석신 선생님하고 대청댐 전시를 우연하게 관람하다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2년 차가 됐어요. 내년이 고민되는 시점이긴 하나 그래도 2년을 잘 끌어와 주신 우리 박 작가 대표로 박석신 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뿌듯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 또 함께 기획했다는 거, 그 한 가지로도 모든 분들이 같이 뿌듯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이후가 더 중요한 시간이니까 함께 김호연제뿐 아니고 대전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사 말씀 이렇게 두 분 들으시고 아마 이제 작품 설명을 궁금해요. 도록에는 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작가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작품을 같이 관람하는 이 기분이 되게 떨리는 순간인데요. 우리 이쪽 안쪽부터 대전시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안쪽으로 좀 이동하시겠습니다. 환생했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면 넉넉치 않은 이 여성상에 대한 문제, 현대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에 대한 문제,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저변이 그다지 널리 보편화되지 있지 않는 상황을 제가 직시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키포인트는 침묵이라는 주제예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 또 다른 다양한 해석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침묵인데요. 왜 침묵을 선택했냐면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암묵적인 요소들 또는 계급적인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을 평상시에 펼쳐볼 수 없는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현상에서 제가 침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제작한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두 번째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인물을 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천경자 선생님의 노모라는 작품이에요. 천경자 선생님의 노모라는 작품을 보시면 천경자 선생님하고 어떤 연대감이 좀 느껴지고요. 제가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김호연제 삶이 천경자 선생님의 노모하고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경자 선생님의 노모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제가 패러디하면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보시면 김호연제라는 분도 또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또 다른 서적이라든가 학문에 심취해서 다양한 일상의 생활을 즐기신 분 어떤 흔적이 시로 남아 있거든요. 보시면 다양하게 글도 쓰시고 책도 읽으시고 또 담배를 또 피우시고 또는 한적하게 유유자적하게 자기의 세계를 펼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상상해서 그림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얼굴이에요. 얼굴은 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면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평범한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도 그리고 못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우리의 어머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여인을 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요.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김호연제라는 인물이 우리 일상에서 그냥 평범한 어떤 그 역할을 다 하신 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작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상이라고 합니다. 제 작업 지금 작품 3점이 걸려 있는데요. 여기 3점의 제목은 시인의 초상이라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시인의 초상이 그 사람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김호연제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김호연제가 썼던 그 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소재들 내지는 조선시대 때 살았던 그 생활 스토리 등이 여기 얼굴 하나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거 이 작품이 하나의 작품이 아니고요. 또 이 작품을 하나로 완성시키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빛과 그리고 지금 실제 철망이라고 해야 되나? 철판 위에 일이 가공되어 있는 어떤 문양들이나 그리고 그 뒤에 비춰진 그림자들이 3개가 하나가 되어 한 작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인간의 어떤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의 모습과 그 뒤에 또 투영되어 나오는 그림자가 혼합하여 원래 있는 어떤 실제의 어떤 그 모습을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혼동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자체의 어떤 혼돈 자체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받았던 그 세상을 삐딱하게 잘 보는 이동환 작가라고 합니다. 실은 김호연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사전 정보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름도 굉장히 낯선 이름이었었고
그냥 막연하게 조선조 시대 때의 그 4대 가문의 맏며느리 내지는 종갓집 며느리 그렇게만 생각하고 왔었는데 많은 시와 그 수필을 쓰셨다 그래서 실은 글도 조금 띄엄띄엄 읽어보긴 했었지만 쉽게 그것을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상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어떻게 작품으로 끌고 올까 하는 게 이제 작가들의 공통된 그 과제물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많은 작품 중에 이 자경전이라는 그 글을 읽고 아주 담담하게 그 자신이 경계해야 될 부분 아니면 자식들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짧게나마 그 유년기의 그 행복했던 그 추억 이런 게 아주 담백하게 써져 있어서 실은 이 자경전을 그냥 한번 쭉 그렇게 써본 그 작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건 없는데 김호연재라고 대표되는 여인상과 뭐 술, 담배, 책 이런 것이 몽땅 그려져서 하나의 그 서책의 형식으로 작품을 꾸려 나가봤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실은 이것도 하나 상상화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대청호 관람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산책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시원한 맞바람을 김호연재랑 같이 느끼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욱입니다. 저의 작업은 그 절대적인 그 유교 시대의 조선과 오늘날의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들을 엉켜서 만든 작업인데요. 이 작업 안에는 그 예전의 이미지와 지금의 이미지가 엉켜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시간성과 이미지성을 혼합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도입하는 부분에서 밑에 있는 그 땅들이 그 한국 시대 되게 중요한 사건의 이슈가 됐던 땅을 가져온 이미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미지는 오늘날 동춘당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그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이 그러니까 송씨 가문과 이씨 가문이 그런 그 충청도에 살게 된 것도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살게 됐고 나중에 훗날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용립했을 때 그 두 집안의 그런 이해관계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쪽 밑에 있는 땅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땅을 갖고 온 거고 이쪽은 이 지금 있는 동춘당을 엮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산은 오암 송시열이 지나가면서 어떤 그 대전에 있는 산을 지목하면서 되게 약간 부정적으로 말했던 산을 갖고 와서 이렇게 혼합시킨 이미지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석신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저 개인전보다 더 DP에 시간을 오래 쏟은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이 벽 설치하고 전시 준비했는데 사실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입구에다가 이 안에 설치 미술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소대헌이 있는 그 옆에 동춘당 마당인데 누구한테는 마당일 것이고 누구한테는 담장일 것인데 마침 거기에 이렇게 줄에 묶여있는 소나무가 동춘당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가서 스케치하면서 이 담장 안과 담장 밖 그리고 이 마당과 이 삶이 어떻게 엮여 있을까. 그래서 그 삶과 또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엮었는데 이 엮은 작품들이 안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마치 발처럼 또는 주련처럼.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이 동춘당 소대원에 가서 담장을 돌아봤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계속 영상을 들고 돌아봤는데 그게 답답함일까
또 담 너머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그 담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보여서 그거를 300개씩 엮었어요. 그래서 엮은 그 발 안에도 개별성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엮였는지, 그리고 내가 비친 영상이 어떤 부분에서는 맺히기도 하고 빠져나가서 저 벽 끝에 맺히거든요. 그 관람하실 때 벽 맨 끝에 맺힌, 걸려서 맺힌 영상을 바라봐 주시고 맨 끝에 포인트에 쓰시면 내가 마치 김호연제처럼 그림자로 내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봐주시고, 음악은 여기 이따가 노래를 들려줄 정진채가 밤에 읽다라는 김호연제 시를 노래로 만든 걸 영상에 계속 리플레이 되게 설치해 놨습니다. 들어오셔서 설치할 때 사이사이를 여러분들도 돌아 이렇게 나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와 보시죠. 네, 여기 뭐 이제 다 들으실 수 없겠지만 여기서 영상을 좀 이렇게 비켜주시면 정진채 선생님이 여기 밖으로 나와. 여기 보면 지금 담장 안쪽을 도는 제 영상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요 하나하나 발 엮은 얘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슬쩍 이렇게 스쳐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럼 영상도 흔들릴 것이고, 아마 이따가 관람은 끝난 다음에 같이 관람해 주시죠. 저 끝에 가서 자신의 그림자를 꼭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석신이었습니다. 이 김호연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가들끼리 여러 번에 걸쳐서 세미나와 강연과 영화 감상과 많은 부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연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모인 10명의 작가들이 첫날 김호연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호연제는 분명 못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 송요한이 밖으로 방황하고 김호연제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예,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아름답고 우아하고 당당한 김호연제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김호연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중기 유교 사상과 성리학 그리고 강한 그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갖고 있었고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고 어떠한 참여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늘 한탄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가였던 송천의 자연을 굉장히 사색에 잠기어 읊기도 하고 감상에 적기도 하는 아주 여성적이고 센티멘탈한 정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안 오신 김호민 선생님이 그 초승달과 보름달을 통해서 송천의 달을 그리셨는데 어쨌든 김호연제는 굉장히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는 때에 따라서는 아주 섬세하고 어느 때는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여인으로 저에게는 느껴졌고 저는 그런 모습을 고독했지만 강했고 유약했지만 아름다웠고 또 외로웠지만 아주 품위가 있는 그런 김호연제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녀의 한 시의 일부를 보면 군자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시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사 따위 상관없고 이 부조리한 세속과 나는 절대 결탁하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고유한 소신과 신념으로 이 세상을 청렴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의 김호연제를 그렸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저 독수리는 도상학에서 권세와 오만을 상징합니다. 즉 조선 중기 김호연제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떤 부조리함, 세속을 상징하고 그 독수리와는 상관없이 아주 의연하게 어떤 자신이 설정한 이상과 신념을 향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 있는 또 다른 이상적인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는 그런 우아한 김호연제를 그려봤습니다. 네, 이 작품은 짧게 설명드릴게요. 공작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귀족을 상징하고요. 김호연제의 친가나 시댁은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김호연제와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름다움, 사랑, 자비, 불멸, 영생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김호연제는 이 공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비록 그녀의 삶은 건조하고 척박했으나 꿈에서라도 혹은 사후에라도 그녀의 그 본질대로 그 아름답고 품이 있던 본질대로 그녀의 또 다른 삶이 영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작과 매치시켜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네, 이 그림들을 통해서 300년 전 김호연제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느끼시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여운입니다. 지금 좀 다들 2m 이상 떨어져 계시니까 제가 마이크를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김호연제의 삶을 그녀가 살았던 집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그 김호연제가 살았던 고택을 형상화했습니다. 지금 제목이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김호연제 그 호연제 고택을 레이어를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적인 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녀 안에 있는 내재적인 그런 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상상으로 그녀를 어떤 여성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면으로 해서 3개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김호연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작품은 좀 쌍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그녀의 삶을 또 이해하는 데서 그녀의 가족 관계 그리고 뭐 남편과의 어떤 젠더 역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뭐 호연제 고택과 그리고 소대원 고택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두 고택들을 이렇게 대칭 구도로 표현을 해서 어떤 그 시대의 젠더 역할에 대한 모순, 그리고 호연제가 여성으로서 그 사회적인 굴레에 굴하지 않고 이제 본인을 표현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호연제 고택은 위가 상하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좀 소대현 고택은 제가 상하를 바꿔서 거꾸로 배치함으로써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특징화하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지금 여기 좀 어둡죠? 이쪽 파트가. 제가 조명을 일부러 좀 꺼달라고 했어요. 이쪽은 너무 이렇게 조명이 밝은 것보다 좀 어둡게 보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아마 지금 화면상에서는 이 디테일들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 나중에 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셔야지 이게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그 김호연제의 그 시, 그 한시인데 이제 번역본 한글로 된 시들을 계속 이제 겹쳐서 쓴 그런 작품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글을 써 내려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겹쳐서 쓰다 보면은 그 글씨가 이제 없는 부분들이 지금 자세히 보면은 마치 어떤 밤하늘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의도해가지고 제작한 작품이고요. 지금 이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숨이 막혀. 봐도 되나요? 제가 그 살던 고향이 그 충청남도 이제 청양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칠갑산, 네, 그쪽이었었는데, 이번에 이 김호연제 그 생애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제 듣다 보니까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살던 곳이 홍성이라는 곳이었었고, 그리고 19세인가요? 그때 이제 이쪽 그 대덕으로 결혼을 해서 이동을 했죠. 근데 청양에 보니까 약간 거의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그 왠지 결혼해서 이렇게 올 때 지나갔던 곳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글씨를 쓰면서 이 글씨를 쓴다는 것과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사유의 행위, 그런 과정으로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쓰면서 그 밤하늘에 은하수 같은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약간 예전에 그 청양에서 살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그때 봤었던 그 밤하늘의 은하수 느낌이 되게 그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 김호연제 프로젝트를 제가 그 처음 연락 받은 게 그 1월 8일이었어요, 올해. 그 코로나가 거의 그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벌써 9개월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참 그 매달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준비도 해주시고 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너무 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좋은 작가들을 계속 선정을 해서 오래오래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성태훈입니다. 김호연제 전시를 통해서 이제 김호연제를 알게 된 게 가장 큰 기쁨이라 생각이 돼요. 제 작품은 김호연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한번 담아보고 싶을까 해서 고민하는 차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징적인 것만 좀 몇 마디 던질게요. 여기서 이제 그 고양이는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건데, 지붕은 아시다시피 호연제가 살았던 고택을 이제 지붕으로 그 묘사를 했고, 이제 조선시대의 그때 당시 시대 상황, 그걸 갖다 고양이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고양이는 이제
여기는 뭐 날아가는 걸 보고 있는 장면이고 한쪽에 자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닭은 이제 그 봉황을 상징해 봉황. 이제 그 시와 자유를 그 향해서 그 자유를 향해서 시로 날갯짓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뒷날에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봉황이 되었다는 그 상징성을 그래서 이제 왜 봉황이라고 하냐면 원래부터 그 동양에서 닭은 봉황 새끼라고 봤다는 그것처럼 뭐 봉추 찜다 그러지 않습니까? 봉황 봉자에 새끼 추자 그래가지고 그 봉황 새끼로 해서 날아다니는 닭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뒤늦게 그때 당시 안타까운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현대 시대에 자유를 얻어서 이제 마음껏 날아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봉황이 된 모습을 이제 나라 닭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번 전시에 평론을 맡겨주신 유현주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평론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전시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호연 환생전이라고 했는데 그 김호연제가 21세기에 여기서 정말 환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수개월 동안 작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김호연제를 연구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전시고요. 제가 평론을 쓰면서도 작가분들 한 분 한 분이 김호연제의 어떤 서로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여성으로서 조선시대 후기의 그 시인으로서 좀 억압당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우르면서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자 했던 그런 시각이 느껴지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 감정이입이 된 그런 전시입니다. 근데 특기할 만한 거는 또 이분들의 그 작업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매체의 다양성. 그래서 뭐 동양화라든가 이제 한국화나 미디어라고 이렇게 못 박을 수 없는 그런 혼합적인 그런 매체 성격을 또 지니고 있고요. 충분히 현대성을 띠고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호연제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 그리고 매체를 다루는 것이 상당히 동시대 언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호연제를 이 평론을 쓰고 여러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하면서 김호연제를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도 이제 행복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이 삶이 만약에 21세기에 돌아와서 환생해서 정말 행복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여성이 충분히 존중받는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 남녀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평등과는 좀 거리가 먼 많은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김호연제가 이 시대에 와도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뭔가 여기서 더 오히려 페미니즘적인 생각들을 많이 펼쳐나가는 그런 전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전시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시인이 되고 싶다 이런 바람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고요. 여기 관계자분들 또 기획하신 분들 작가분들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품 잘 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황인란 작가님이 시 낭송가가 아니세요. 저희가 워크숍 하면서 소대원 옆에 있는 야음의 시를 그때 읊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야음인 줄 알았더니 다른 시를 갖고 오셨어요. 황인란 작가님을 모시고 축하 공연이 오늘은 두 곡지가 준비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황인란 작가님을 모시고 김호연제의 시 공연이 읊다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호연제 한 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44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오프닝 세레모니에 걸맞는 시가 어떤 것이 있을까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호연제 시 중에 70%는 친정과 고향,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대부분입니다. 그 시들은 너무 절절하고 애절해서 오프닝 행사의 일환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호연제는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잔 거하게 마시고 세상사 따위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는 나의 소신대로 살련다, 이런 굉장히 호방하고 호탕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밝고 재치 있고 조금 유머러스한 시를 골라봤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공연이 울다. 김호연제. 가슴에 품었던 오랫동안의 넓고 큰 뜻을 씻고 거나하게 취하여 누워 꾀꼬리 소리를 듣노라. 서늘한 바람 집에 드니 가을은 가깝고 하얀 달은 뜰에 가득해 밤 기우는 말도다. 푸른 물은 매우 차갑게 울 밖에 있고 푸른 산은 은은히 난간 앞에서 새롭네. 공명은 다만 이곳에서 덧없는 꿈일 뿐 어찌 구차스럽게 세상과 더불어 다투리요. 시내와 산은 고요하고 밤은 깊은데 국화는 이슬 머금어 작은 뜰이 향기롭구나. 북두칠성의 첫 별이 고개를 넘어가니 구름은 찬란히 흩어지고 떨어지는 달이 들창에 찬이 선을 하네. 약간의 술로 반쯤 깨니 뜻이 넓어지고 새로운 시를 읊고자 하니 세상의 일을 잊게 되네. 스스로 기뻐하고 탄식하니 이 몸은 무엇과 같은가. 즐거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한 취한 미치광이인 것을. 어떻게 앵콜 가능하시겠어요, 선생님? 네. 아, 나오시네요. 네. 나오시네요. 네. 하나 더 하시죠. 저희 짰습니다. 짧은 시 한 시를 골라봤는데요. 이 시는 김호연제가 스스로를 군자로 칭하면서 아주 남성성이 강한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는 짧은 한 시입니다. 네, 어쨌든 읽겠습니다. 산심. 스스로 산이 깊고 속세 간섭하지 않음을 사랑하여 쓸쓸히 떨어지는 물과 구름 사이에 문을 닫고 있네. 황정경 읽기를 마치니 한가하고 일이 없어 손으로 검은 고를 희롱하니 춤추는 학도 한가한 듯 하네. 네, 참고로 여기서 황정경은 중국 동진 시대의 도교 경전이라고 합니다. 호연제가 즐겨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준비하셨는지 몰랐는데 진짜 준비하셨네요. 네, 계속해서 오늘 2020 호연 한생전의 마지막 축하 공연인데요. 다 아시죠? 아마 박석신 선생님 작품 관람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가수 정진채 선생님을 모시고요. 소개는 본인이 아마 직접 하실 거니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법으로 저기서 나오고 있는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고요. 김호연제 시인의 밤에 읍다라는 곡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겨 온 산이 고요하고 샘에 비친 별빛 그림자 맑구나. 댄잎에 안개 바람 스쳐가고 매화에 비와 이슬이 서린다. 삶은 석자에 가리오 마음은 한개의 등불 한 해는 또 저물어 서글퍼. 흰 머리에 나이만 먹는구나. 삶은 석자에 가리오 마음은 한개의 등불 한 해는 또 저물어 서글퍼. 흰 머리에 나이만 먹는구나. 달빛 잠겨 온 산이 고요하고 샘에 비친 별빛 그림자 맑구나. 댄잎에 안개 바람 스쳐가고 매화에 비와 이슬이 서린다. 삶은 석자에 가리오 마음은 한개의 등불 안에는 또 저물어 서글퍼. 흰 머리에 나이만 먹는구나. 흰 머리에 나이만 먹는구나. 흰 머리에 나이만 먹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전 시나리오 다 있는 걸로. 네, 오늘 이 행사 저희가 저희 문화원 대덕문화원과 대덕문예관이 주관을 하였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예관연합회 후원 주체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대덕구 대덕문예관 그리고 대덕문화원이 주관으로 진행을 했고요. 2020 문예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내년에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지금 계신 작가님들과 함께 저희 문화원과 문예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그 환경, 세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기 위해서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 조건을 창출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그런 면에서 그녀와 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굉장히 닮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가로 산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이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연재와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다른 작가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닮아 있고 그 닮음 속에서 어떤 깊은 연대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만큼의 어떤 애정과 연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의 일부분을 접하면서 굉장히 강하고 고고한 자존감을 지닌 여인이구나. 문학적 재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어떤 삶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애정이 강한 아주 인간적인
인물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품 속에서 그녀의 그러한 면들, 이것 또한 그녀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면들을 표현해야겠다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고독하지만 강하고 유약하지만 아름답고 좀 외롭지만 기품이 있는 김호연재의 초상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관람객들 또한 그러한 호연재의 모습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대전 내려올 때마다 아나간마을, 추소리, 증약 등등해서 대전의 굉장히 명소들을 많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들이 호연재만큼 기품이 있고 품이 있고 멋스러운 공간이고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산책하고 또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괜찮은 곳이구나, 대전이란 곳이 참 매력적인 곳이구나, 이 좋은 곳을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요. 앞으로 대전하면 호연재와 더불어 그 멋진 풍경들이 늘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주로 그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들, 휴양지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그런 풍경들을 그렸어요. 그런 풍경들을 이제 그리다가 호연재의 삶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삶에 행복이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미지화 시키는 걸 좀 그만두고 오히려 호연재 한시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먹으로 이제 글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필사를 해가고 거기에다 또 내 이야기들을 또 계속 쌓아 올리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 까만 종이로 가득 찬 그런 기존에 했었던 방식하고 좀 다른 느낌의 작품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그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글을 쓰는 행위와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사유의 과정으로서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호연재의 삶 계속 그 교차하면서 쓰다 보니까는 제가 어느 순간 호연재가 됐다가 그리고 송효화가 됐다가 또 저로 돌아와서 약간 그런 좀 그 행위의 과정들이 드러나는 흔적으로서의 작품이 이번에 좀 그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또 진흙탕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같이 뭐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 그물을 때로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이고 그 그물을 찢고 지나가는 큰 바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작업을 구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작은 조각들 300개를 끈으로 다 이어서 마치 그물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전시장에 걸려있는 이 작품들 보시면 그 하나하나 엮인 모습들도 그물처럼 보아주시고 제가 그 엮은 그물 같은 걸개에다가 영상을 비췄거든요. 그 영상은 아마 제가 다 눈으로 보지 못한 뭐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담고 싶었어요. 그 영상들이 일부는 그물에 걸린 것처럼 맺히기도 하고 빠져나가서 벽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영상들은 이렇게 흩어지기도 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아니고 그 그물을 흔들고 가는 그런 존재가 호연재였을 것이다. 시대를 자기 예술로 흔들고 갔던 그런 인물로 표현하고 싶었답니다. 호연재가 제 자랑거리가 됐어요. 대전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제 역사의 인물인데 그 김호연재와 또 대전을 잘 몰랐던 작가들한테 멀리서 온 작가들한테 소개할 수 있었다는 그 자부심이 일단 생겼습니다. 호연재뿐이 아니고 이 지역이 갖는 아름다움 또 어떤 스토리까지도 전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일이에요. 누군가한테 내 소중한 자랑거리를 소개할 수 있었다는 거.
사실은 그 건축물 외형만으로 제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아우라를 표현해내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레이어를 한 3개, 그러니까 겹이죠. 겹을 3개로 만들어서 그녀의 내면, 외면, 그리고 또 그 환경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프로젝트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시작할 때 굉장히 이게 오랜 기간 섬세하게 기획된 프로젝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순조롭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 참여했던 작가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좀 이 지점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호연재 그 분의 저희 원중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우연한 계제에 저희 원진송 씨 가문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김호연재 가 가지고 있는 생활이 어땠는지, 또 그분이 추구하는 학문적 깊이는 어땠는지를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서책이라든가 늘 읽으시는 그분이 서책을 통해서 탐독하시는 장면, 그리고 글을 쓰는 문방 사호를 통해서 글을 쓰는 과정들, 또한 여가 생활을 하는 그 잿더리와 곰방대를 등장시킴으로써 그분의 실생활이 사실 우리한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꾸밈 없이 제 생각을 좀 더 대담하게 담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조선조 시대의 김호연재 생활상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확하고도 사실적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를 증명하는 현대를 고증할 수 있는 김호연재를 담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늘 우리가 흔한 어떤 이미지 또는 편안한 이미지를 제가 이번에 착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호연재, 현대판 김호연재는 조금 더 여성 인권에 좀 다가갈 수 있는 여성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조선의 여인들,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호연재의 그런 어떤 삶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영상으로 담을 것인지, 그걸 믹스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런 고택이 우리 가까이 있었는데서 제가 이제 대전 사람임에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왔을 때 이 작업들을 보면서 과연 이 조선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유교적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흔히들 그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면은 일부러 일컬을 때 그 삶과 작품이 일치할 때 그 좋은 작품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호연재의 그 시를 보면서 완전히 그 삶이 녹아든 그 완전히 고독과 그리움과 그 사무치는 그에서 꾸준히 날갯짓으로 결국은 그 시를 펴내고 그 봉황이 되어가는 그 과정, 마치 그걸 보면서 그 좋은 작품을 한 편의 좋은 시를, 좋은 사람의 작품을, 좋은 삶을 바라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제 작품에서는 사실 그 시대를 어떻게 녹일 것인가, 그 당시에 지금의 시대하고 너무 다른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으로서는 최악인 그런 그 많은 억압된 그 사회, 그걸 갖다 어떻게 그 작품 속에 녹여둘 것인가가 제일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다가 호연재의 그 지붕, 그 동춘당 지붕을 보고
조선시대를 그걸로 한번 비유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동추당 그 지붕의 기와를 일부를 그리고 그 위에 조선시대의 아까 말한 그런 관료나 그 아까 신분제 사회나 이런 딱 규격화되는 그 사회, 그걸 갖다 여기 저 고양이로 좀 은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동춘당 하늘에, 동춘당의 그 하늘을 많이 포효할 듯이 바라보는 그 고양이가 지붕 위에서 어슬렁거리고 그 밑에서 이제 그걸 갖다 작품으로 한번 시대 상황을 한번 담고 싶었거든요. 그걸로. 네. 그 호연제가 살던 고택을 답사하고 강연도 듣고 또 제공해준 자료들을 보면서 그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저는 봤어요. 일단은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 여성으로서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능력들을 갖다가 그 펼칠 수 없는 그런 그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 호연지기에서 호를 따와서 직접 스스로가 따와서 그 호연지기의 실현을 꿈꿨다는 게 그 상당히 흥미로웠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게 그 명나라 멸망 이후에 그 조선으로 옮겨온 그 성리학과 주자학의 그 발달, 그런 논리들로 인해서 그 규제가 더 강화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그 여성 문인으로서 그 선비적이고 또 군자적인 성향의 글들을 남겼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김호연제를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근데 김호연제를 알게 되면서 되게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그분에 대한 어떤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시로 전해지고 시로 나오고 그 시 속에 그 부분의 이야기들을 절절하게 이렇게 묻어있는 걸 봤을 때 좀 먹먹한 느낌도 받았었고, 그리고 한 번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시에 대해서 대한 뭐 이야기도 있고, 남편이 왜 밖으로만 돌았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한 번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김호연제를 떠나서 인간의 어떤 진실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의 규정 지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호연제에 대한 뭐 주제를 가지고 그 작업을 했지만은 그 작업이 결국은 뭐 색다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김호연제의 재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 여러 작가, 10명의 작가가 이번에 김호연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뭐 각기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작가 같은 부류의 비슷한 류의 어떤 작업을 했을 때는 어떤 다양성에서는 약간 결여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번 작가들은 사실 개개인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강한 작가들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세미나 끝나고 술자리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각자의 어떤 그 색깔을 충분히 살리면은 굉장히 재밌는 전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작가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인 다른 나라의 어떤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의 작가들 초빙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보는 우리 동양의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서로 교류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작품들 또 전시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컨텐츠나 그런 게 있다고 보면은 좀 더 김호연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전 지역을 방문하면서 대전의 많은 작가들이랑 같이 대청호를 산책하고 또 대청호에 배를 띄워서 거기 둘레를 이렇게 감상했을 때가 되게 기분 좋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강물을 따라서라는 주제인데 그 시원한 대청호 맞바람이나 그 강바람 내지는 그런 좀 이렇게 경쾌한 이미지를 호연제를 배를 띄워서 함께 이렇게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주제를 담아서 그림을 그렸고, 하나는 그 자경이라는 글을 읽으니까 되게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쭉 글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글이 되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어서 조금 약간의 사파 개념으로 글과 호연지가 좋아하셨던 술, 뭐 담배, 또 책, 뭐 이런 것을 하나의 서적 사파 개념으로 해서 두 가지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김호연제라는 인물을 발굴을 하고 대덕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여러 작가들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쭉 봤던 것 같아요. 작품 하나 해서 출품하고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작가들끼리 토론도 하고 약간은 복합적인 이미지로 호연제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아주 신선한 느낌이었고, 아마 1년 후 아니면 3년 후, 10년 후가 되면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하나의 인물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고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호연 환생년과 같은 롱타임 기획 전시는 한 인물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재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조선시대의 여성 시인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을 비롯해 많은 현대인들에게 시공을 가로질러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한국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날 여성의 문제 또한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지평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바라본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여성 김호연제의 어떤 내면, 정신적 고뇌 이런 부분을 형상화한 작가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의 사회적 상황 속에 놓여진 인물로서 김호연제에 초점을 맞춘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시가 주는 그 매력은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 회화의 맛, 그리고 또 그 세련된 설치와 영상이 잘 어우러져서 아마도 관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빠져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화가 이토록 자유로운 표현과 그 다채로운 어떤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